안녕하세요, 인베스터 J입니다. 그동안 저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문재인은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 문재인은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파 유튜버들이 엄청 흥분을 해서 혹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들 혹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하지만 제가 쭉 봤는데 그 안에는 증오가 섞여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대안을 제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 좌파가 확실히 잘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잘못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특히 어떤 유튜버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내놓는 게 이 자유한국당이죠.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보통 우파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좌파고, 이 당들은 전부 범좌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우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건 우리 공화당 하나이고, 거의 유일한 희망인 국가혁명당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굳이 분류하자면 허파예요. 허파, 허경영파. 이 자유한국당이 왜 우파가 아니냐면 우리나라의 상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얼마만큼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새 조국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당들이 청문회를 성사시켰습니까? 청문회 성사 안 시켰죠.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조국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조국이 임명되는 걸 그냥 두고만 볼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나중에 더 할 말이 더 생기거든요. 조국이 임명이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우리 공화당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매우 차이가 나죠.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는 당이 어느 당입니까?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당들이고, 얘네들은 어떤 당들이냐면 좌파가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호응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당들이에요. 차라리 대안을 제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을 대안으로 제시할 바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옳은 스피치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헤이스피치라고 하는데, 그런 헤이스피치는 다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정말 문재인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한 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갈식으로, 그리고 직설화법을 즐겨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착한 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돌려서 까자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건 싫어하는 편이고,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데, 문재인이 만약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적당히 좌파가 못하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좌파는 진짜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의 의도, 이중성, 그리고 그들의 실력, 좌파 정책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됐죠. 정말 우리나라 좌파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겉으로 내세우는 기치와 뒤로하는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91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삶이 팍팍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깨우쳤죠. 세상에 혼자 안보를 담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보를 혼자 담당하는 나라는 단 1개국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들이 다자 안보를 활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 혼자서 안보를 담당한다? 왜 그래야 되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는데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순간에 그런 사람은 아내, 자식, 가족, 친지, 친구보다 그저 자신의 언제 어떤 방식과 계기로 형성되었는지도 모를 그런 사상 내지는 관념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아작이 났습니다. 왜 굳이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그리고 값싼 가격에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나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문재인이 못해서 정말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면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상이 격돌을 하는 곳이에요. 요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이 두 개의 사상이 바싹 붙어서 여기서 격돌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보다 혼란하죠. 정권도 자주자주 바뀌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당이 자주 바뀝니까? 집권당이 거의 안 바뀌죠. 미국은 좀 유해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셨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가는 한류가 요 원산만 일대에서 만나는데 플랑크톤이 다른 수역보다 훨씬 더 잘 변성을 하는 조경 수역이 형성이 돼서 물고기들이 어족 자원들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 비슷해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 시스템의 테스트 필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옛날에 죽었지만 그래도 계속 공산주의 사상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계속 들어오고 도태되고 시장 경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책들, 그런 사회 시스템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집니까? 국민에 의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국민들이 팍 지지를 철회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문재인은 이런 격돌하는 사상 속에서 우연한 계기로 한쪽 사상을 접하고 배우며 자란 그런 책임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자연 선택을 투표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날짜인데 내년 4월 15일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때 그냥 간단하게 투표로 꽝 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혹은 이 이전이 될 수도 있겠죠. 문재인이 물러나는 일이 생기면 이날이나 그 이전에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사실 이건 오늘 영상의 결론 페이지에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허경영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허경영이 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허경영의 정책,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회가 되는 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게 진짜 결론인데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싶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서 나라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게 고맙고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려줬고 이런 걸 감안을 해도 정말 문재인이 밉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좀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두 개의 사상이 격돌하는 그런 나라임을 생각을 해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의도치 않게 미래 대한민국에는 부적절한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스스로 쌓아 올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역사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그저 하나의 말로 소모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좀 화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현재 정권 때문에 너무 다들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날 그리고 이날 간단하게 투표 두 방으로 심판해주면 돼요. 국민들에 의한 내추럴 셀렉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베스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